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이 무등산 국립공원에는 논이 습지로 변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평둠의 습지인데요. 이 780여 종에 달하는 생물이 서식하는 이곳에 이 생태학적 보존 가치가 인정받아 국내 26번째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컴컴한 야산에서 멸종 위기종인 밤비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며 기어다닙니다. 천연기념물인 원앙과 청둥오리는 물가에서 한가로운 한때를 보냅니다. 해발 240m 무등산 자락에 있는 평둠에는 축구장 3개 크기로 농사를 지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묵론 습지입니다. 개구리와 도둑뇽 같은 양서류와 희귀식물까지 786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한번 살짝 만져볼까요? 네. 한번. 독특한 지형과 생태학적으로 보존 가치를 지닌 평둠의 습지는 지난 13일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습니다. 평둠의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건 국내에서 26번째입니다. 주민들은 대환영입니다. 이렇게 그만큼 이제 청정 지역이라는 얘기겠죠. 세계적인 그 습지로 더 이렇게 좀 알려지고 해서 좀 보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북구는 효율적인 보전과 활용을 위해 주민 토론회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른 지역의 람사르 습지 관리 사례를 많이 이렇게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전문 토론회를 개최해서 국립공원공단은 습지 보존을 위해 특별 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이 서울 광진구에 있는 뚝섬 한강공원이 이 시민을 위한 대정원으로 변신했습니다. 이 서울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정원 박람회를 가을까지 개최하는 건데요. 그 현장을 고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당기십시오. 흰 천을 당기자 푸른색 물망초로 가득 찬 정원이 등장합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 포로를 상징하는 세 송이 물망초로 정원을 꾸민 겁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부터 서울 그린 바이블을 주제로 2024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2015년부터 열린 서울 정원 박람회를 국제 행사로 확대한 것으로 한강을 배경으로 열리는 정원 박람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다 와서 즐길 수 있는 형태의 명실공히 글로벌 수준의 정원 박람회가 이렇게 준비가 된 셈입니다. 제 뒤로는 장미정원이 꾸며져 있는데요. 이곳을 비롯해 76개의 다양한 컨셉의 정원을 오는 10월 8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총 1460제곱미터, 약 6만 평에 달하는 뚝섬 한강 부지를 다양한 정원으로 가꾸기 위해 국내외 정원 전문가 10팀과 친환경 사회공헌기업 17곳을 비롯해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 같은 유관기관과 정원 분야 전공 학생, 시민 등이 참여했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다양한 정원을 거니는 시민들은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도 꽃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저희도 덩달아서 기분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서울시는 정원 박람회와 연계해 오는 10월에 대한민국 정원 산업 박람회와 코리아 가든쇼, 국제 학술 행사 등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이 과거 통일신라 시대에 강원도 양양에는 선림원이라는 대형 사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세기경에 이 산사태로 흙 속에 파묻혔다가 지난 1948년 다시 발굴되면서 그 존재를 알렸는데요. 지난 2015년 이곳에서 출토된 금동보살 입상이 이번에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화한 미소의 금동보살. 등 뒤에 있는 성스러운 빛을 형상화한 화려한 광배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지난 2015년 양양 설림원 터에서 출토된 금동보살 입상입니다. 광배 그 같은 것도 잘 돼 있고 또 장신구도 이게 세밀하게 다 원래대로 보온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불상을 놓는 대자에서 광배까지 길이는 66.7cm. 몸의 장신구부터 왼손의 물병까지 문화재급 불상 가운데 유일하게 탈부착 형태입니다. 통일신라의 소형 금동산 가운데 가장 크고 대자와 광배, 장신구까지 모두 갖췄다는 점에서 국보급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복원에도 오랜 공을 들였습니다. 문화재 보존과학센터가 지난해까지 7년간 보존 처리와 복원 작업을 했습니다. 녹 제거에만 4년이 걸렸는데 원형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한 겹씩 녹을 벗겨내야 했습니다. 춘천박물관에서는 작년에 국가기속 받은 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광배편을 더욱더 맞춰서 광배 원형을 훨씬 더 복원한 상태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국립춘천박물관은 올해 초 보살상에 대한 보물 등재를 신청했고 보물로 지정되면 국보 승격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네,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이 워케이션. 요즘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이 워케이션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특히 부산시도 이 골프를 접목한 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골프장.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던 박인비, 유서연 선수가 1일 강사로 나섰습니다. 두 레전드급 선수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아마추어 골퍼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내 백스윙 크기를 확실하게 좀 알고 계셔야 좀 이렇게 놀라게 맞는 샷 이런 게 잘 안 나올 것 같고. 아마추어 골퍼들은 모두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본사가 있는 회사 직원들입니다.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관련 자치단체 행사에 참가한 겁니다. 부산시는 500만 명이 넘는 골프 인구 가운데 약 40%가 직장인이어서 골프를 통해 지역 워케이션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늘 옆에 할 수 있는 골퍼들한테는 골프 치기 제일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골프 워케이션 참가자들은 부산 지역 2개 골프장의 주중 그린피를 5만 원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골프라든지 비즈니스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또 한번 이용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부산에는 지난해 2월부터 워케이션 센터 10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00개 기업이 참가했고 이용자 수는 1,800여 명에 이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네, 경기 안산시의 인구는 한때 7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반월 국가산업단지가 불황을 겪고 인근 신도시로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62만 명대까지 감소했는데요. 그래서 안산시가 이 제2의 도약을 위해 초지역 주변 역세권을 도시 랜드마크로 개발하는 내용의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철 4호선이 지나가는 안산시 초지역 주변입니다. 축구장 20여 개 크기로 공원과 문화체육시설 등이 인접해 있습니다. 한때 야구 돔구장 건설이 추진되다 중단된 이후 10여 년 넘게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진짜 계획만 무성하지 뭐 딱히 뭐가 된다라고는 지금 발표한 것도 없고 이야기가 없어서 주민으로서는 좀 답답하긴 하죠. 안산시가 초지 역세권 개발을 다시 추진합니다. 민간 자본을 유치해 1,70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쇼핑센터, 호텔 등 초고층 타워를 짓습니다. 공공시설 부지에는 복합문화체육시설도 조성합니다. 특히 신안산선과 인천발 KTX 등 앞으로 5개 철도가 오가는 초지역에는 광역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섭니다.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실현되는 동안 우리 안산은 인구 대역전을 이루고 2035년에는 편리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초지 역세권 개발 등 안산시가 공개한 뉴시티 프로젝트에는 모두 12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시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정부가 전국 배수펌프장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맞아 전국 배수펌프장 2,459개에 대한 전수점검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인근 하천이나 강으로 보내 이 저지대 침수 예방을 위한 핵심 시설입니다. 행안부는 호우특보 발효 등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 위험 상황을 가정해 배수펌프장 가동 훈련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트워크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나면 방사능 폐기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폐기물 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폐기물 처분장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이 아직까지 없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성돈 이사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사장님, 우리나라는 이제 전력 수급에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아주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준위 폐기물 등 뭐 이게 폐기물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네.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의 90%가 원전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의료 산업계에서도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저희 원자력환경공단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방패물에 대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2009년도에 국가 방패물 전담기관에 이렇게 출범을 했고요. 현재 경주 방패장을 통해서 중전지 방패물을 관리하고 있고 현재 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준위 방패물 특별법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이 고준위 방패물 특별법이 이제 국회 아직 계류 중인데, 근데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84년도부터 방패장 부지를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국가 최대 지금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님들 4분이 이렇게 법안을 발의해 주셨고요. 특별법안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긴 법이 아니고요. 10년 전부터 2013년도, 19년도 박근혜 문재인 정부부터 고준위 방패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적 공론화가 있었습니다. 네. 전문가들을 모셔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마련해 주신 거고요. 네. 과거에 저희가 9차례에 걸쳐서 방패장 부지 선정을 시도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관련 법들이 미비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는 이러한 실패를 반복시키지 않기 위해서 특별법을 이번에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원전 5대 강국에 있습니다만 상위 10개국 중에서 방패장 부지 선정을 착수하지 못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이 특별법이 빨리 통과돼야 될 텐데 21대 그렇죠. 국회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법이 계속 이렇게 통과가 좀 지연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게 될까요? 네, 지금 21대 국회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네. 네. 지난 21대 여야 원내 지도부가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그동안 법안 발의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습니다. 문제는 국회가 열려야 되는데 정쟁에 갇혀서 이 국민의 민생의 법이 제정이 안 된 이런 상황에 참 유감스럽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법이 지연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국가 전력의 30%를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고준위 방패물 포화로 인해서 2030년부터 원전 가동이 중단될 이런 상태에 있고요.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특히 산업, 국가 경쟁력에 아주 치명적인 이런 악영향을 미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 지하 연구시설 들어설 부지 선정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게 네. 어떤 시설인지 뭐 시청자들 잘 모르시니까 좀 충분히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하 연구시설은 고준위 방패물에 대한 어떤 기술을 실증하는 그러한 순수한 연구시설이 되겠고요. 지하 500m의 최종 처분장과 같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서 지하수 이동, 안반의 특성 등 그리고 처분 기술에 대한 어떤 실증 연구들을 하는 순수한 연구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준위 방패물 처분 기술 수준이 해외 선도국들의 약 50~60%밖에 안 되는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일부에서 고준위 방패장 부지가 뭐 처분장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설은 고준위 방패물이 반입이 안 되는 순수한 그런 연구시설이고 또 인허가 절차가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전환 자체는 불가능하며 그런 상황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분 시설 3단계 건설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이 주민들은 이 방사능 폐기물 처분장에 대한 기본적인 좀 인식이 아직까지는 좀 불안감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겠지만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방사선 안전 관리에 대한 그런 안전 우려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현재 저희가 경주에 중전지 방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진도 7회 이상에 가는 그 내진 설계를 이미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그 지하수, 농작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환경 방사능 실험도 하고 있고 조사도 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인 민간 환경 감시 기구를 통해서 투명한 정보 공개로 방패장 운영의 안전 관리를 만전히 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폐기물 처분장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좀 설치를 해야 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이 원자력을 사랑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이번 국회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지난 방패장 부지 선정을 위해서 40년간 노력해 왔는데 이제 막바지에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 여야 원내 대표 여러분께서 지난 원내 대표진들이 합의한 고지리 방패장 제정을 이번 7일 이내에 꼭 제정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